오프로드 차량의 대표주자 지프가 프리미엄 SUV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5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온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기존 오프로드 감성을 유지한 채 이전 세대 모델보다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육중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랭글러만큼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되진 않았지만 지프의 핵심 차종답게 크고 강인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1992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유리창을 깨고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각진 모습입니다. 1세대 모델만큼 직선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유선형으로 나오는 도심형 SUV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보닛과 그릴, 팬더 등에선 지프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엿보입니다. 다만 실내는 외부와 다르게 포근한 모습입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 시트엔 고급 수공예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실내 LED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전자식 디스플레이 역시 그랜드 체로키의 고급스러운 특징입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엔 10.25인치 컬러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와 T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10.1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편의 기능 또한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엔 총 110개의 첨단 안전 기능과 보안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상위 트림에선 교통표지 인식, 운전자 졸음 감지, 밤길 동물 및 사람 감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L V6 엔진을 탑재한 그랜드 체로키의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35.1kgm입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엔 스톱앤스타트 시스템이 기본 장착됐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이번 그랜드 체로키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스템 최고 출력은 272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입니다. 전기차 모드만으론 최대 33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가솔린 모델의 트림별 가격은 리미티드 8,550만원, 오버랜드 9,350만원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림별 가격은 리미티드 1억 320만원, 서밋 리저브 1억 2120만원입니다. BMW 코리아가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U7 시리즈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BMW는 국내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라이벌 구도로 국내 수입자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유독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선 S클래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BMW는 이번 신형 7 시리즈를 통해 S클래스를 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신형 7 시리즈는 7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압도적인 존재감과 고급스러운 감성,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럭셔리 차량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7 시리즈 최초 전기차인 i7도 추가해 전기차 고객들까지 사로잡겠다는 계획인데요. U7 시리즈 차체는 이전 세대 롱휠베이스 모델 대비 전장을 140mm, 전폭 50mm, 전고 65mm 더 커졌으며 휠베이스는 5mm 길어진 3215mm에 달합니다. BMW 전면 디자인 핵심인 키드니 그릴은 이전보다 한껏 커져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전면에 자리 잡은 불량 헤드라이트 상단 유닛에는 주간 주행등과 방향지시 등 기능하는 기역자형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조명을 탑재했습니다. 측면부는 수평으로 유지해 시각적으로 차체가 더 길어 보인 효과를 줍니다. 주간 주행등에서 리어라이트까지 이어지는 높은 숄더 라인과 매끈한 차체 표면 디자인 등을 통해 우아함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시트는 물론 손이 닿는 곳곳에 고급 소재를 적용해 플래그십 세단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합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종 차량 정보를 고화질로 표시해줍니다. 계기판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적용했으며 내장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가야 할 방향을 화면에 그대로 반영해 보여줍니다. 7 시리즈의 백미는 뒷좌석입니다. 2열은 움직이는 영화관을 모토로 32:9 비율의 31.3인치 대형 스크린을 탑재했는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내장해 별도 기기 연결 없이도 직접 구동이 가능합니다. 최대 8K 해상도를 지원하며 HDMI 연결을 통해 외부 기기 컨텐츠 재생도 가능합니다. 각종 기능 조작도 도어에 위치한 터치 컨트롤을 통해 마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조작 한 번으로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한 것처럼 다리를 뻗어 누울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도 적용했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탑재해 탑승 중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U740i S 드라이브에는 7 시리즈 최초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했는데요. BMW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조화를 이뤄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토크 55.1을 발휘합니다. 전기차는 2개의 전기 모터로 최고 출력 544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7초 만에 가속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438km에 달해 넉넉한 편입니다. 판매 가격은 U740i S 드라이브는
1억 7,300만원에서 1억 7,630만원이며 전기차인 i7 X드라이브 60은 2억 1,570만원에서 2억 1,87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타워 앞 유지엽 기자입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건 처음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 랜드로버 디펜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디펜더는 아니고 75주년 한정판 모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75대만 딱 한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기존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면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이제 전시장 앞에 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디펜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디펜더는 1948년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공개되는 75주년 모델 역시 그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비슷한 색상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레스미어 색상이라고 하는데 둘러보시죠. 네, 여기 보이시는 게 75주년 한정판 모델인데요. 특이한 프리딩딩한 초록색 색깔, 그레스미어 색깔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초기 모델이랑 유사한 색상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디펜더도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75주년 모델은 국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110 디젤 엔진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외관에선 75주년 모델에만 적용된 그레스미어 그린 컬러가 돋보입니다. 디펜더 라인업 최초로 적용됐는데요. 한정판 모델답게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20인치 알로이 휠과 센터 캡에도 이 독특한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테일게이트엔 75주년 기념 배지와 세레스 실버 범퍼가 더해졌습니다. 시트는 랜드로버에서 새로 적용한 에보니 리지스트 소재가 들어갔는데요. 내구성은 좋고 탄탄한 느낌이 드네요. 75주년 모델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탄소 배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엔진엔 경량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66.3kgm입니다. 또한 75주년 모델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은 지형 조건에 맞게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도심 주행을 위한 기능인데, 온로드에서 날카로운 핸들링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노면의 상태를 초당 500회씩 모니터링하며 최적화된 주행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 스마트한 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3D 서라운드 카메라와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은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이외에도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11.4인치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슬라이딩 파노라마 루프, 센터 콘솔 냉장 박스, 3존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도 디펜더만의 특징입니다. 출시 가격은 1억 3,457만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디펜더 한정판 모델을 알아보고 역사까지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차량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뮤지엄에서 유지엽 기자였습니다. GM의 프리미엄 픽업 SUV 브랜드 GMC가 한국에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GMC는 한국에서 브랜드의 시작을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 시에라 드날리로 정했는데요. 시에라는 국내 최초로 정식 출시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으로 국내에는 최상위 트림인 드날리 단일 모델로 판매합니다. GMC는 미국 전통 픽업 트럭 이미지를 살린 시에라 드날리를 통해 국내 최상위 픽업 트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풀박스 프레임 보디와 강력한 퍼포먼스, 견인 능력, 편의성 및 시어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첨단 고급 편의사항을 적용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층을 노릴 계획입니다. 시에라는 1987년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5세대를 거치며 진화한 GMC의 대표 모델입니다. 드날리는 5인승 차량으로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거대한 몸집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데요. 차량 외관은 우리가 흔하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픽업 트럭을 그대로 옮겨온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프론트 패시아 시그니처 드날리 크롬 트릴과 C자 모양의 시그니처 LED 주간 주행등 및 듀얼 형태의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롬 인서트가 들어간 보디 컬러 범퍼, 크롬 프론트 토우프와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럭셔리한 모습도 풍깁니다. 실내 공간은 픽업 트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치 SUV를 탄 듯한 느낌을 심어줍니다. 2열 레그룸 길이는 1100mm로 성인 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통상 픽업 트럭 뒷좌석 등받이는 차량 한계상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 불편함이 컸는데 시에라는 등받이 부분을 편안하게 설계해 장기간 탑승 시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브박스나 센터 콘솔, 2열 시트백 및 하단 스토리지 등 탑승자를 위한 다양한 수납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천연 가죽 시트와 갈바노 크롬, 나무 질감 소재, 알루미늄 크롬 가니쉬 등을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된 13.3인치 터치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구성해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시의성과 높은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백미러는 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통해 후방 시야가 기존 차량들 대비 300% 가까이 향상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등 각종 편의사양도 탑재했습니다. 픽업 트럭답게 적재 공간도 신경 썼습니다. GM이 세계 시초로 선보인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의 경우 상황에 따라 6가지 형태로 테일게이트 부분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뒷문을 상하단으로 구분해서 조작할 수 있으며 상단부만 내릴 경우 뒷문이 기역자 모양으로 접혀 적재 공간에서 앉아 간이형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를 내리고 상단부를 또다시 내릴 경우 계단식으로 바뀌어 적재 공간에 오를 때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밖에도 적재 공간을 툭툭 코팅해 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스크래치로부터 베드 부분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최대 3,945km에 달하는 견인 능력도 갖췄습니다. 엔진은 6.2L 8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의 힘을 발휘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및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박 경고 및 제동 시스템, 후방 보행자 경고 시스템 등 주행 보조 기능도 대거 갖췄습니다. 시에라 드날리 가격은 1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이지만 계약 이틀 만에 완판되면서 국내 고급 픽업 트럭 시장 잠재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앞으로 시에라 드날리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고급 픽업 트럭 붐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유주엽입니다. 오늘은 미국 브랜드죠, 포드의 픽업 트럭 레인저를 보러 왔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급 시장을 노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미국 감성은 제대로 갖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레인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이고요. 크게 이제 와일드 트랙이랑 랩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와일드 트랙이 좀 더 온로드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여기 이 C형 램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게 미드 사이즈 트럭인데 미국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큰 F 시리즈가 많이 판매되는데 그거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면서 패밀리 룩을 이뤘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도로 사정상 픽업 트럭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닌데요. 요즘에 레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포드도 적합한 모델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레인저는 포드의 대표 픽업 트럭 F150과 패밀리 룩을 이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드한 느낌이 특징인데 웅장하면서도 미국 트럭만의 느낌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엔 시그니처인 C클램프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내부 소재는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로 마감됐습니다. 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포드의 시그니처 싱크4 시스템이 들어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레인저엔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부드러운 변속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 기준으로 최고 출력은 205마력, 최대 토크는 51.02kgm입니다.
강력한 엔진 성능으로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10.1km/L입니다. 신형 레인저는 오프로드에서 좀 더 기민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동력 배분 또한 개선됐는데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 밸런스를 달리 배분하며 최적의 주행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고속주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도와주는 조향 보조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랩터엔 오프로드 전용 서스펜션과 오프로드에 특화된 드라이브 모드, 레인저 최초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됐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 가격은 와일드트랙 6,350만원, 랩터 7,990만원입니다. 오늘 포드 봤는데 일단 되게 볼드한 느낌, 웅장하고 남성적이고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편의사양이나 내부 소재가 많이 개선돼서 고급차 시장을 노린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레저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근처에 유지엽이었고 다음 달에 또 다른 차 소개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시대에 이르러 고성능차 브랜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엔진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람보르기니는 이러한 흐름에도 기술적 보완을 통해 높은 배기량의 엔진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기통 엔진을 장착한 우라칸의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라칸 STO는 실제 레이싱용 차량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입니다. 우라칸 라인업 중 스포티한 성능이 가장 극대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기통 엔진을 장착한 우라칸 STO의 최고 출력은 640마력, 최대 토크는 57.7kgm입니다. 공차 중량은 1339kg에 불과합니다. 최고 속도는 310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이르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우라칸 STO의 감동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차 안까지 울리는 배기음과 손끝에 전달되는 진동은 높은 배기량의 엔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입니다. 이는 전기차에선 느낄 수 없는 내연기관차만의 특성인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에선 이러한 매력의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라칸 STO의 진가는 코너링에서 드러납니다. 시승 중 라바콘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짐카나 체험이 있었는데 360도 회전 구간에서 우라칸 STO의 성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차량이 제자리에서 헛돌 수도 있었지만 우라칸 STO는 무게중심이 잘 잡힌 채 부드럽게 회전 구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론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를 시승했습니다. 스파이더는 오픈카를 의미합니다. 우라칸 에보는 우라칸 STO보단 좀 더 편안하게 세팅된 느낌입니다. 가속 및 제동 시 좀 더 안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라면 공도를 주행하기엔 우라칸 에보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라칸 에보에서도 강력한 주행력과 배기음은 유지됐습니다. 10기통 엔진이 탑재된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의 최고 출력은 640마력, 최대 토크는 61.2kgm입니다. 공차 중량은 1542kg으로 우라칸 STO보단 좀 더 무겁습니다. 최고 속도는 325km/h에 이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이르는 시간은 3.1초입니다. 이러한 우라칸의 매력은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우니 람보르기니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기술적 보완으로 람보르기니의 전통과 같은 12기통 엔진을 이어갈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아벤타도르의 후속 모델인 레브엘토가 V12 엔진과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공개됐습니다. 벤츠가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AMG 역시 전기차 출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차량 특성에선 100년에 가까운 제작 노하우가 엿보입니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이어 전기차 시대에도 삼각별의 위상을 이어갈지 주목받습니다. AMG EQS는 AMG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전기차입니다.
S클래스의 거대한 차체를 갖고 있지만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이르는 시간은 3.8초에 불과합니다. AMG EQS의 최고 출력은 484kW, 최대 토크는 950Nm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107.8kWh로 강력한 성능에도 1회 충전 40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AMG EQE는 AMG의 두 번째 전기차입니다. AMG EQS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차체가 좀 더 작은 만큼 가속력은 더 빠릅니다. AMG EQE가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이르는 시간은 3.5초입니다. 최고 출력은 460kW, 최대 토크는 950Nm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90.56kWh로 1회 충전 35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AMG EQS와 AMG EQE의 장점은 단지 빠른 속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행 역시 두 차량의 장점입니다. 전기차는 무거운 중량 특성상 접지력이 높지만 관성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코너링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AMG EQS와 AMG EQE는 모두 곡선 주행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AMG EQS와 AMG EQE의 조향을 돕습니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리어 엑셀 스티어링을 통해 AMG EQS는 최대 9도, AMG EQE는 최대 3.6도의 조향각 지원을 받습니다. 큰 차체와 무거운 중량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외관은 패밀리룩을 이룹니다. AMG EQS와 AMG EQE 모두 유선형의 매끈한 모습을 띱니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빠른 속도와 긴 주행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전면부 라이트와 그릴은 하나로 이어지며 널찍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 라이트 역시 일렬로 이어지며 디자인 통일성을 높입니다. 내부에선 벤츠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특히 일렬로 이어진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운전석, 중앙, 조수석에 위치한 3개의 디스플레이가 이어지며 미래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외 전용 나파 가죽 시트,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 스포츠 페달 등에서 AMG 전기차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편 벤츠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벤츠 역시 이에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드러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능 AMG 브랜드 역시 전기차 출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동차를 고를 때 신경 쓰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뒷자리에 사람이 탔을 때입니다. 운전석의 경우 자동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에 중점을 둔다면 뒷좌석은 얼마나 편안한지가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차량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이에 맞춰서 신경을 쓰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토요타 알파드는 뒷좌석에 무게를 둔 차량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차인데요. 토요타는 알파드를 소개하면서 최고의 한 대를 뜻하는 일본 고객 서비스인 오모테나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차량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파드는 국내에선 생소한 차량이지만 일본에서는 2002년 출시 이후 현재 4세대가 나올 만큼 인기가 높은 차량입니다. 신형 알파드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원박스 미니밴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의 전면부와 다이내믹한 느낌을 강화한 측면 보디라인을 더해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황소가 달려나가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전면부는 깊게 패인 날카로운 눈매와 함께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져 달려나간 듯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입체적 조형의 블랙 그로시 맥시 그릴은 기존보다 넓어져 단단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후면부는 차량 폭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수평적 디자인으로 설계했으며 이필레 형상부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파워풀한 굴곡이 이어져 전체적인 차량 컨셉트에 통일감을 줍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손이 닿는 곳곳에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마감해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은 좌우로 뻗은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아래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빼내 배치했습니다. 시트는 나파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해 착자감을 높였고 열선, 통풍, 운전석 8방향 전동 조절 시트 및 메모리 기능 탑재로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메인은 뒷좌석입니다. 알파드 뒷좌석은 탑승자가 마치 전용기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듯한 기분을 주도록 편안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는 천연 가죽 소재의 하단 쿠션 부분에는 체중 압력을 분산하는 우레탄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토요타 최초로 등받이와 암레스트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사용해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열선 및 통풍, 전동 틸트, 리클라이닝, 전동 다리 받침 기능과 공기압을 이용한 지압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2열 좌우 암레스트에는 내장형 테이블을 기본 탑재해 태블릿 거치대나 음식물 섭취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팔걸이 부분에 있는 시트 조작 버튼으로 시트 자세 및 파워 슬라이드 조작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스마트폰 형태의 터치 타입 컨트롤러가 2열 좌우에 개별 탑재돼 공조, 조명, 선쉐이드, 오디오 및 시트 등의 기능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열 뒤쪽 천장에는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OTT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주력 250마력에 최대 토크 24.4를 발휘하며 연비도 미니보치고는 높은 리터당 13.5km입니다. 가격은 9,920만원입니다. BMW 코리아 핵심 모델이자 국내 수입차를 대표하는 5 시리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5 시리즈 한국 판매량이 글로벌에서도 최고 수준인 만큼 BMW도 5 시리즈를 한국에 최초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 5 시리즈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8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스포티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주행감과 혁신적인 편의사양 및 첨단 디지털 서비스 등을 두루 갖췄습니다. 외관은 한층 커진 차체와 선명한 외부 디자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차체는 이전 세대에 비해 길이는 95mm, 너비는 30mm, 높이 35mm 길어졌으며 휠베이스도 20mm 길어져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BMW를 대표하는 트윈 헤드라이트와 키드니 그릴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이 장착된 헤드라이트는 간결하면서도 날렵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라디에이터 그릴 조명인 BMW 아이코닉 글로우가 새로운 키드니 그릴과 조화를 이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 디자인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면 그릴과 높은 숄더 라인, 뒤쪽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뚜렷한 캐릭터 라인 등을 통해 매끈하면서도 스포티한 볼륨감을 강조했습니다. 차체 뒷면까지 길게 뻗은 C필러에는 숫자 5를 나타내는 그래픽이 음각으로 적용됐으며 간결한 디자인의 리어라이트에는 L자 모양의 크롬 스트립을 적용해 파워풀한 후면부를 완성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마치 7 시리즈를 반복할 정도로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시인성과 조저성을 높였습니다. 신형 7시리즈를 통해 처음 선보였던 크리스탈 디자인의 인터랙션 바도 적용했습니다. 백라이트가 적용된 크리스탈 디자인의 바는 계기판 하단과 대시보드를 가로질러 양쪽 도어 패널까지 펼쳐지며 터치 방식의 조작 패널이 통합돼 운전자와 차량의 사고 정역을 강화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단부가 평평한 모양으로 새롭게 디자인됐으며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컨트롤 패널과 센터 콘솔에는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어 셀렉터 역시 스위치 방식의 새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의 경우 스톱앤고 기능이 포함된 차간 거리 제어 기능과 차선 유지 보조를 통해 장거리 주행과 신호 교통 상황에서 편리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전 모델에는 주차 및 후진 보조 기능이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 탑재돼 파킹뷰와 전방 파노라마 뷰 및 3D 뷰 기능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차량과 주변 환경을 360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도 기본 탑재했는데요. 모든 모델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대형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통풍 기능이 추가된 앞좌석 시트와 트래블 앤 컴포트 시스템,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 편의사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통해 유튜브 영상 컨텐츠 시청도 가능하며 에어 콘솔 게이밍 플랫폼과 협력해 차량 내 게임 기능도 지원합니다. 신형 5 시리즈의 경우 순수 전기차 라인업 i5도 포함되는데요. i5 e드라이브 40은 최고 출력의 경우 340마력, 최대 토크는 40.8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6초에 불과합니다. 최상위 모델인 i5 M60X 드라이브는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돼 최고 출력 601마력, 최대 토크 81.1의 힘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3.8초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경우 U520i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1.6의 힘을 발휘하며 U530i는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의 힘을 발휘합니다. U523D 최고 출력은 197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40.8입니다. 판매 가격은 520i는 6,880만원에서 7,330만원이며 523D는 7,580만원에서 8,330만원입니다. 530i X 드라이브는 8,420만원에서 8,870만원입니다. 전기차인 i5 e드라이브 40은 9,390만원에서 1억 170만원이며 i5 M60 X 드라이브는 1억 3,890만원입니다.